2017년 1월 17일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서에 한 남자가 한쪽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엉거주춤하게 잡혀 들어옵니다. 이 남자는 41살의 마르키스 로이드였어요. You got hand sanitizer? Hey, can y'all straighten these cuffs out for me? Just 1 second, okay, guys? They come in to do that. They're real tight, brother. No, they're Real tight. They numb my wrist up. The cuffs. What? The cuff, they numb my wrist. They real tight. They crushing. No, I left mine in the car. So keep in the car. Yeah. 손목에 조인 수갑이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해 보였죠. 다시 한번 고통을 호소합니다. Brother, can y'all straighten these cuffs out for me, please? We getting the key. We getting the key. I got you, bro. I got you. You lost your hat. Excuse me, bro. You loosen up this right cuff for me? Man, Yes, sir. Come on, man, y'all. Listen, yes, sir. We're gonna take care of it. Right? We have the fire department coming to check you out and look at your injuries right now. Okay, and then we'll be able to manipulate the cuffs for you. Okay, sir? 붙잡힌 용의자가 아프든지 말든지 일부러 더 무관심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높은 직급인 듯한 경찰이 다가왔죠. Good job, guys. Good job. It's awesome work. Awesome work. It's a good day. Yep, it's a great day. And Deborah's handcuffs are on him? Yep. Very nice. 일반적인 용의자라기보다는 경찰들과 문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진술을 받으러 오기 전까지 한참을 고통받고 있었어요. My hand's swelling up. Shit, come on, man. Sit down. 마르키스는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눈이 부은 채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걸까요? 마르키스는 1994년부터 구타, 무기 운반 혐의를 포함해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 20차례나 경찰에 체포됐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감옥에서 나왔을 때 페이스북에 접속했고 그때 22살의 쉐이드 딕슨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2016년 10월 쉐이드는 마르키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마르키스와 함께 살던 쉐이드는 12월 10일 갑작스럽게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는지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당시 마르키스와 싸우다가 마르키스가 그녀를 물었다고 했죠. 3일 뒤 쉐이드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르키스에게 전화가 왔죠.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립니다. 쉐이드의 오빠 로널드가 바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여동생을 보호하려다 로널드도 총상을 입었죠. 결국 쉐이드는 8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합니다. 이때 쉐이드는 임신 3개월 차였어요. Look, take me home. This man's still trying to speak. It's raining outside, y'all. He's still trying to speak. Look, Take me home. for real, you not about to kill me and the baby. This man, he has to be stopped. See, they just somebody stopped. No, but no, you need a greater force than that. He has to be stopped. Somebody stop him. I'm not gonna live past 25. I'm not gonna make it. Not like this. No. I might as well pray every day. Make sure I make it into heaven. 이 영상은 쉐이드가 사망하기 몇 주 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녀가 얘기했던 25살을 넘기지 못하게 됐죠. 쉐이드가 사망한 다음 날, 쉐이드의 엄마와 아빠는 자택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딸의 살인범을 찾는 데 도움을 달라고 지역사회에 간청했어요. 마르키스에게 자수하라고 말이죠. 시간이 흘러 1월 9일 오전 7시 프린스턴 거리의 월마트 매장에 마르키스가 나타납니다. 마침 거기에 경찰이었던 데브라 클레이튼도 장을 보고 있었죠. 한 시민이 데브라에게 마르키스를 봤다고 했어요. 데브라는 지원 요청을 하고 마르키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멈추라고 했죠. 하지만 마르키스는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월마트 주차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마르키스가 데브라에게 3발의 총을 쐈고 그중 한 발이 데브라의 엉덩이에 맞아 데브라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은폐할 방법 없이 바닥에 누워있던 상태에서 마르키스에게 7발을 쐈지만 마르키스는 그녀 주위를 돌면서 그녀의 머리를 겨냥하고 몇 발 더 발사했어요. 그 총격전으로 데브라는 4발의 총이 맞아 사망했죠. 부검 결과에 따르면 데브라가 쓰러졌을 때 데브라 위에 서서 쏜 총알이 목에 맞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28초가 흐른 뒤 지원 경찰이 도착했는데 마르키스는 이미 차량을 강탈해 월마트를 떠난 뒤였어요. 오전 9시 마르키스가 무장한 상태로 차량 강탈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 17개의 학교가 폐쇄됐어요. 그리고 마르키스의 수색을 도우려던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오토바이 부관인 노먼 루이스가 한 시민이 운전하던 벤에 치여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경찰들은 화가 치밀었죠. 그렇게 마르키스의 현상금은 최대 6만 달러까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랜도 경찰서와 FBI Most Wanted 트위터 계정에 마르키스의 사진을 트윗했어요. 다음날 1월 10일 현상금을 10만 달러로 인상합니다. 몇 주 동안 마르키스가 체포를 피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마르키스의 전 동료였던 자르기 마얀이 체포됐고 다음날 오후 마르키스의 조카였던 라켄샤 로이드와 전 여자친구였던 제임스 슬로터가 체포됩니다. 3명이나 마르키스의 도주를 도왔던 거죠. 대대적인 수사 끝에 일주일이 지난 1월 17일 카버슈어스에 있는 버려진 집에서 마르키스를 체포합니다. 처음에는 미닫이 유리문을 통해 뒤쪽으로 탈출하려고 했지만 현관문으로 나와 총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경찰들이 있는 쪽으로 기어 나옵니다. 발견된 총 중 하나는 100발이 장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르키스가 경찰들에게 기어오는 동안 입고 있던 방탄복에 무언가를 숨겼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도 있었고 폭력적인 범죄 경력을 고려해서 무력을 사용해 제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키스가 살해한 데브라의 수갑으로 체포했죠. 무력을 사용한 제압으로 맨 처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눈이 퉁퉁 부은 채 엉거주춤하게 잡혀들어온 거였어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기자들에게 경찰이 때렸다고 계속해서 얘기했죠. 추후 무력 사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체포에 참여한 경찰관은 모두 현직에 있습니다. 마르키스의 도주를 도왔던 3명은 마르키스가 체포되고 나서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됐어요. 재판 중 쉐이드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는 쉐이드가 임신 중에 마리화나를 피운 것에 화가 났었다고 했고 싸우다 헤어졌을 때 쉐이드가 낙태를 하려고 해서 그걸 말리려고 찾아갔다가 쉐이드의 오빠가 나와서 자신을 잡으려고 할 때 총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협을 느꼈다고 말이죠. 하지만 마르키스는 1급 살인, 태아 불법 살해, 1급 살인 미수, 쉐이드의 죽음과 관련된 총기를 이용한 2건의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어요.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데브라를 살해한 1급 살인 혐의로 2022년 3월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사형수로 복역 중이죠. 마르키스는 사형 선고를 받기 전 대법원 판사에게 당신은 나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하기도 했고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에도 벽에서 전화기를 뜯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르키스의 정신건강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신건강 전문의들은 마르키스가 망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만 형을 선고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사형 선고까지 이어진 겁니다. 사형 선고가 매끄럽게 진행된 건 아니었어요. 사형 제도를 반대하던 플로리다 주검사가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건의 사형을 구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이 결정은 플로리다 주지사와 충돌하게 됐고 결국 주검사가 해임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죠. 마르키스는 쉐이드의 오빠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데브라도 먼저 무기를 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지원을 기다렸다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기도 했죠. 이 남자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르키스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아야 했어요. 아이의 아빠이자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친구에게 쉐이드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17년 동안 올랜도 경찰서에서 근무한 베테랑 경찰이었던 데브라는 그날 방탄복도 입고 있었지만 마르키스의 잔인한 선택으로 사망했죠. 사후에 그녀는 상사에서 중위로 승진합니다. 근무를 마치고 엄마로 돌아가 장을 보고 있던 그녀는 평생 아이와 남편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마르키스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낮과 밤은 고요한 날이었길 바랍니다.